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금희 작가의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입니다. 이금희 작가는 청소년 소설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 소설을 쓰신 작가입니다. 그중 유진과 유진은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성장 소설인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읽는데 어려움이 없고 다른 청소년 문제도 들어가 있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는 두 명의 이유진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어릴 적 유치원 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두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 같은 반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두 아이는 큰 유진과 작은 유진으로 불리게 되는데 작은 유진을 알아본 큰 유진은 작은 유진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작은 유진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차갑게 굽니다. 바로 작은 유진의 어릴 적 기억의 일부가 상실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작은 유진은 서서히 옛날 기억을 찾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유치원 원장의 성폭력이 밝혀졌던 당시 두 유진은 같은 일을 겪었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큰 유진의 가족은 어느 때보다 큰 유진을 예뻐하고 이건 절대 네 탓이 아니라고, 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아이를 다독여줍니다. 반면 작은 유진의 가족은 너한테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라며 다그치고 작은 유진이 우니까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서 작은 유진은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기억을 찾은 작은 유진은 지금까지 자기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왜 그랬는지를 깨닫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를 야단친 부모님을 원망하며 담배도 피고 방학에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하며 이카로스라는 댄스팀에 춤을 추러 다닙니다. 반항이긴 했지만 작은 유진은 누구보다 춤출 때 편안하다고 느껴 춤에 완전히 빠져드는데 결국 부모님에게 들켜 집에 갇히고 맙니다. 부모님은 작은 유진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도 않은 채 작은 유진을 때리고 집안 망신이라며 해외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유진은 큰 유진에게 도움을 청하고 큰 유진과 큰 유진의 베프인 소라, 작은 유진 이렇게 세 명은 충동적으로 잠수를 타고 정동진으로 떠나서 바다를 보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도둑맞아 결국 가족들이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유진과 엄마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단둘이 또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날 밤 작은 유진은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슬픔과 화를 밖으로 꺼내고 새벽에 발코니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보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 책은 작은 유진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끝없는 고민, 그리고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어릴 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서서히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길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작은 유진은 부모님의 압박으로 공부만 하다가 반항이긴 했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추는 것처럼 보여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고 그때가 진짜 작은 유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답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유진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유치원 때의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명은 어느 때보다 사랑받았고 한 명은 어느 때보다 멸시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둘을 완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릴수록 둘은 비슷해져 갑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두 유진이 다른 인물이지만 결국 하나이기도 하다는 작가의 말이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많은 생각이 든 부분은 성폭력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작가의 말을 보면 이금희 작가가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도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피해자들을 안 좋게 보곤 합니다.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시선은 모두 피해자에게 화살로 돌아가 상처가 됩니다. 또 성폭력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잊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문득 떠올라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합니다. 저는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누구보다 힘들 테니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와 시선들이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힘들게 와닿을 수 있으니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진과 유진을 청소년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성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만약 지금 과거의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읽는다면 주인공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알려주며 피해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을 떠올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 부분을 자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또 책의 장르가 소설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오로지 책 속의 이야기 흐름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각종 성폭력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읽으니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들과 생각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고, 단순히 소설로 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책이기에 전에 이 책을 가볍게 읽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유진과 유진에 대한 제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